보증보험료가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권리금은 없는 거 보니까 매출이 안 좋겠네요. 만기 후에 네. 타사로 전환하는 게 목표거든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사장입니다. 어떤 거 궁금하세요? 저희가 그 편의점 경험은 없는데, 네. 집 근처에 버스로 한 20분 거리에 네. 위치한 이마트 24 점주 임차로 저희가 양수도를 하려고 하는데, 영업 담당한테 들은 내용은 네. 이게 권리금은 없고요. 가맹비가 275, 상품대가 1600, 그리고 건물 임대차 보증금이 1000에 90, 네. 총 필요한 금액은 2,875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보증보험료가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잡혀 있냐면 이분이 네. 오픈하실 때 5천 지원 받으셨을 거예요. 현금으로. 제가 일시장려금 물어봤는데 3,400 받았다더라고요. 1억을 잡았다는 거는 현금을 3,400 받고 네. 상품 보증금을 1,600을 받았겠네요. 아, 네, 그래서 5천. 결국 5천 받은 거죠. 네. 이분은 돈 오픈 비용 안 들고 네. 오픈하신 거죠. 음, 네. 그리고 여기 월회비는 160이고 창업 지원형이에요. 지원 타입이라고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요즘은 지금 또 창업 지원형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월회비로 해서 네네네. 월회비 160에 네. 부가세 한 176이겠네요. 네. 네. 몇 년 집기는 남았고요. 남은 기간은 네. 지금 3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 기간만 저희가 운영하면 된다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뭐 재계약인 부분. 그리고 네. 뭐 식기류는 뭐 냉장, 냉동, 원장구 하나, 커피 기계 이렇게 있고 추가로 원하는 게 있으면은 더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뭐 커피 머신이나 이런 걸로 해서 더 나가는 건 없어요. 오븐이나 커피 머신. 네, 없습니다. 그냥 176이 네, 끝이고요. 네, 네. 네, 궁금한 거는 근데 권리금 없는 거 보니까 네. 매출이 안 좋겠네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뭐 최저시급이라도 버는 게 목적인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최근 6개월의 평균이 한 120 6개월. 정도 되고요. 24시간이에요? 19시간입니다. 그리고 객수는 171명이고, 네. 매익률이 23%, 판매 비율 보니까 담배가 44% 정도 되더라고요. 또 담배권 문제로 양수도 후에 공백이 네. 한 1, 2주 생길 수 있다던데 음. 영업 담당은 바로 노브랜드를 입점시켜서 그 공백을 조금이라도 커버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저희는 이게 담배권 없이 운영을 하게 되면은 네. 저희가 좀 많이 불리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운영을 좀 미뤘다가 담배권이 나오면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이 부분은 방송에 안 나가겠지만 혹시 로드뷰 한번 봐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세요, 주소가? 1길 16입니다. 정상금은 당연히 아시겠죠? 지금 9월 달이 지금 제일 많았거든요. 9월 달이 768만 원. 이 월세 빼고 월회비 빼고 전기세 빼야 되죠? 예, 전기세 한 80 정도 나온다더라고요. 몇 평인데요? 25평입니다. 평균 내면 60 이 정도 될 거예요. 연평균으로 내면은. 네네. 한여름이랑 한겨울은 더 쓰지 않아도 똑같이 쓰더라도 더 비싸요. 네. 키로당. 아, 440. 사장님 19시간이요? 네. 19시간에 내년에 1030원. 인건비가 월 580인데요. 네, 그 정도. 네. 580인데 지금 9월달 기준으로 440이네요. 뭐 가족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집사람하고 같이 네, 두 분이서요? 알바를 최소한으로 쓰고. 네. 예. 그러면 지금 9월달 기준이니까 다른 달은 더 떨어지겠네요. 350. 연평균 한 400 정도 나오겠네요. 보니까. 올해 평균은 630이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768이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일매출이 3, 40에서 시작했다더라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자리 예, 잡는 기간엔 그래도 못해도 3개월, 6개월은 걸려요. 예, 그래서 처음에 3월 달에 시작했는데 12월 달쯤 되니까 이제 정상금이 한 600 가까이 올라갈 거예요. 이번 달은 조금 떨어져서 520 정도. 아니, 3년 6개월 네, 남았으니까 오픈한 지 1년 6개월 지났네요. 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상관없는 부분이고 올해가 630. 네, 예, 630인데 네. 176 나갈 거고 전기세 60 나갈 거고 월세 90 나갈 거고 300인데요. 두 분이서 300 버는 건데요. 그리고 네. 보니까 이거
기존에 하던 점주분이 네. 이게 판매 장려금을 예, 주는 상품들을 거의 안 시키셨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는 더 올리실 수 있겠네요. 근데 이마트 자체가 장려금이 작아서 네.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적거든요. 잘 올리신다 그래도 뭐 50 정도? 뭐, 상품 구색 좀 텅텅 비었어요? 아니면은 꽉꽉 차 있어요? 어때요? 조금 빈 느낌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거 조금 더 올리신다 치더라도 450. 향후 또 노브랜드를 입점하게 되면 매출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주변에 노브랜드가 아예 없어요. 큰 아예 노브랜드. 없습니다. 큰 노브랜드가 주변에 예, 가까이는 없어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차로 10분 거리 정도 될 것 같아요. 딱히 그걸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크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차라리 옆에 슈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슈퍼는 가까이는 없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GS 프레시가. 슈퍼가 거기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요? 400, 500m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일단 상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랑은. 세븐 있고 GS 있고 쭉 양옆으로 다 있네요. CU는 바로 옆에 있고 네. 공원 옆에 있고 네. 공원도 세븐이 또 더 옆에 있네요. 그러니까 그 세븐은 그 GS 프레시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계약 기간 1년 남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운영은 안 할 계획이라 그러더라고요. 요 세븐이 문 닫는데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사장님 할 만하죠. 지금 음, 현재 상태로는 사실 할 만한 매장은 아니죠. 저희는 이게 야간 미영업 때문에 결정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 봐서 사장님이 매출을 못 올린다고 보시면 300만 원 빼기 인건비인데 두 분이서 다 한다 쳐도 한 달에 300만 원 벌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사장님이 좀 더 잘하실지 안 하실지는 운영을 직접 해보셔야 되겠지만 네네. 그리고 그 이마트가 타 대비 단점이 있을까요? 어떤 단점이 지금 더 많죠, 장점은. 단점이, 장점은 뭐 다른 옛날 영상이긴 한데 포스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등 그 발주 시스템이 네. 1등 CU, 2등 이마트 소분돼서 상품이 들어와요. 그게 장점. 음, 그러니까 폐기가 적죠, 다른 브랜드보다. 음, 좀 더 낱개로 들어오니까 그게 장점이고 24시간이 조금 다른 타사보다 자유롭다. 그리고 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금 운영해도 터치가 없다. 어, 예, 근데 사장님은 터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편의점 안 해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안 들어가야 되는 편의점인 거죠. 예. 저희도 각오하고 있고, 영업 담당한테도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전달은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준다 치더라도 이마트 담당이 평균적으로 30개 넘어요. 한 명이 담당하는 점포가. GS나 CU는 뭐 15개, GS는 뭐 네. 12개까지 그렇거든요. 12개, 15개, CU는 뭐 15개, 18개 뭐 그런데 이마트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예요. 사장님 당연히 처음이면은 좀 더 자주 오겠지만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편의점을 하실 줄 알거나 네. 아니면 슈퍼를 운영하셨던 분이면 이마트 24 하면은 사장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네. 사장님은 지금 누가 코치를 해줘야 되는데 코치를 제대로 못 받으시면서 인수하시니까 사장님이 지금 앞에 사장님보다 순수익이 300이라 그러셨는데 300 네.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사장님은 앞에 분보다 당연히 난 더 잘할 거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인데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이면 GS나 CU면 담당이 코치를 해주면 코치하는 대로 따라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앞에 네. 사람이 담당이랑 말이 잘 안 통해서 해달라 그러면 안 하고 그랬는데 사장님은 말 잘 들어주면은 이렇게 네. 매출이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음, 이마트 담당이 그만큼 열정적인 분이 오면은 가능할 건데 기본적으로 담당 점포가 너무 많으니까. 이야기해보니까 네. 그래도 좀 소극적이진 않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근데 해줘봤자 30개 점포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럼 또 다른 뭐 타사 대비 좀 제일 큰 단점이라고 인지도가 떨어지죠. 인지도. 예, 그러다 보니까 GSCU 대비해서 그냥 평균 매출이 떨어져요. 여기가 좀 구도시 상권인데 그런 지역에서도 이게 인지도가 많이 영향을 끼칠까요? 연령대가 네.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제법 있던데 이용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민들 상대하다 보니까 한 분씩 친해지고 단골 만들고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처음에는 당장에는 CU나 GS보다 손님이 똑같은 라인에 있으면 적게 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 혹시나 해서 네. 제가 전환할 때 혜택을 물어보니까 네. 아예 없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뭐 양수도권이라서 그런 겁니까? 앞에 분 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이잖아요. 아, 아니면 앞에 분이 돈을 뱉어내고 가면은 네.
예, 뭐 지원을 해주겠지만 앞에 분은 돈을 그냥 5천만 원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데요. 그리고 이게 정해진 월회비는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재계약 부분이죠. 계약을 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3년 6개월 인수하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힘들어지면은 지금 보증보험료가 1억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 네. 전부 다 위약금으로 잡히는 겁니까? 5천만 원은 상품 보증금 그쪽이고요. 네. 예, 5천만 원은 일시지원금 받았는 부분이에요. 네. 5천만 원 사장님이 중도 해지하게 되면 이 5천만 원은 사장님이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네. 여기에 플러스 이제 회사 투자금이겠죠. 인테리어라든지 이쪽 부분도 이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뭐 5년이니까 3년 6개월에 대해서 내야 되는 거고요. 네. 영업위약금은 이마트가 이 당시에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있을 건데. 그럼 저희가 계약할 때 네. 이 조건이면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추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요, 사장님이 요구하시면은 이마트 24는 그러면 너희랑 안 할게. 나는 앞에 사람이랑 그냥 그대로 가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장님한테 혜택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 앞에 분이 3년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계약이 남아 있으니까. 네. 네. 저희는 혹시나 해서 가맹비 부분이라도 안 되냐 이렇게 하니까 175니까 이거는 인수하면서 네. 혜택을 준 부분이긴 하죠. 네. 그럼 이 정도 혜택은 그럼 많이 본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정해진 공식대로 275온 걸 거예요. 인수하는 조건의 가맹비는 요렇다. 네. 저희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만기 후에 네. GS나 뭐 C7이나 다 타사로 전환하는 게 목표거든요. 거기가 위치가 그렇게 나중에 차후에 가능할 수 있는 위치일까요? CU 바로 옆에 있는 점포는 당연히 동의서 받아야 되고, 멀리 있는 GS도 동의서 받아야 되고, 네. 세븐도 바로 앞에 있는 세븐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있는 세븐한테도 동의서, 이분들이 동의 안 해주면은 그 브랜드로 못 갈아타죠. 그리고 이것도 받아야 되네요. 함흥냉면, 고기는 CU한테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차후에 재계약할 때 일시금 뭐 그쪽에 이제 개발 담당자가 받아와야겠지만 네. 동의서를 받아오면은 이제 그때서 협의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마트로 동일 브랜드로 그냥 계약 연장할 때도 일시금 받기가 좀 불리한 위치입니까 여기가? 결국은 타 브랜드들이 아무도 안 달려들면은 이마트 네. 24한테도 미치고 들어가는 거죠. 아. 사장님이 선택 사항이 없어지면요. 결국 뭐 CU건 GS건 세븐이건 아무도 동의 안 해주면은 사장님 이마트밖에 갈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이마트에서도 조금 부르겠죠. 그러면 이 정도 매출이면 차후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더 이상 매출이 안 올라왔을 때 이 정도 매출이면은 네, 예, 일시금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받으면 그러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130에서 150 정도로 올린다. 예, 그러면 최저시급은 나오는데 그 정도 네. 되면 예, 일시금이 어느 정도 요구하면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맥시멈이에요. 70%, 80%이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죠. 사장님 같은 경우는 동의서 안 써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반도 못 받아요. 그럼 처음에 하신 것도 네, 맥시멈으로 말씀하신 네, 거예요? 맥시멈. 기본 시작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게 맥시멈이에요. 인간적으로 사장님 지금 뭐 점포 적자예요. 전부 적자라고. 적자인 점포를 아, 인수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저희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정산금에서 월세 빼고 임대료 빼고 하니까 전기세 빼고 네, 그래 하니까 그래도 그럼 300이잖아요. 630이라면서요, 올해. 최근에 이제 100가 올랐을 때는 700 몇십이었으니까. 아니요, 겨울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630에서 90 빼고 176 빼고 평균적으로 전기세 60 빼고 하면 304만 원인데요. 304만 원인데 사장님 두 분이서 한 달 내도록 들어가가지고 네, 300만 원 버는 거죠. 여기서 진짜 운영 잘한다 쳐도 400이고. 네. 그래도 지금 저희가 본부임차보다 나은 것 같아서 본부임차 어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본부임차는 조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그렇게 본부임차 경기도예요, 여기가? 경남 경남. 경남이면 650 인건비는 맞춰줄 건데요.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 정도 안 맞춰준다고? 그 정도는 맞춰주는데요.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24시간 미운영 점포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24시간 미운영 점포면 그러면은 사장님 욕심이고요, 사실. 미운영 점포면 520 마이너스 인건비.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럼 500 마이너스 인건비예요? 예, 그 이해합니다. 그 이하예요? 그러면은 뭐, 네, 알겠습니다. 많이 오를 거라고 자신하나 보죠, 담당들이. 그래도 사장님은 지금 300 마이너스 인건비인데요. 예. 그래도 저희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운영 가능하다 싶어서
문의를 드렸는데 뭐 300- 인건비 매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입지는 아니네. 두 분이서 지금 하루에 19시간씩 365일 일해야 되는데 그 어디 가서도 570은 두 분이 일해서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300만 원이잖아요. 보너스 같은 포함한다 치더라도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70도 못 버니까 따로따로 나가서 차라리 직장 구하시는 게 낫죠. 제가 그건 말씀드렸는데 이거 네. 아까 보증보험료 1억에 대해서 이자는 일시에 납부해 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지는 금액은 없어요. 전점주가 다 대납을 해준다더라고요. 그거는 뭐 안 나가는 부분이니까 좋긴 한데 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마트24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거의 1.5배, 2배 정도 더 비싸요. 보증보험료도. 이마트24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보증보험사에서 더 비싸게 받아요. 안 하는 게 맞는 점포예요. 사장님 뭐 한 달에 35만 원 올리셔야지 매출을. 네. 제로죠. 저희는 그렇게 최저 시급이라도 버는 게 목표거든요. 지금 570인데 300이잖아요. 집 주위에 진짜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좀 저렴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오르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작년이랑 올해 1월, 2월, 3월 정도까지는 너무 전체 편의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다 안 좋았고요. 그래도 올해 이제 여름 지나고 후반기 되면 그 전보단 나아요. 사장님 말씀 맞다. 나 네. 더 좋아는 질 것 같아요. 근데 질 것 같은 거지 진다고 확신은 못 드리고요.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운영하는 데 따라 다르니까. 오늘 전체 경기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더 다른 점포를 알아보는 게 사장님이 편의점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마지막인 점포지 우선인 점포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더 알아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또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본부 임차는 네.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요, 지금 사장님이 경험이 없으시니까 뭐 본부 임차 점포를 경험 삼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사장님이 나중에 일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기서는 더 받으시진 못하겠지만 인건비 빼기 전에 금액이 사장님 최저시급만 나오는 점포라 하면은 경험 삼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는 이제 3년 반 정도만 운영하면 되니까 나오더라도 경험을 좀 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300만 원 가져가면서 경험 쌓으시지 마시고 500만 원은 가져가면서 경험 쌓으셔야죠. 일단 그러면 혹시나 저희가 네. 이 양수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위약금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될까요? 어떤 점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고 이 점포에 대해서 만약에 양수도가 들어줄 경우에 위약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뒤에 사람이 그냥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사장님 위약금 낼 필요는 없죠. 근데 할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지금 이 점포는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또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금 사장님 150만 원, 사모님 150만 원 이렇게 벌어가야 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9시간씩 일하고. 감사합니다. 말씀. 하지 마시고 다른 거 우선 알아보세요 먼저. 예,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